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나요? 저는 이제 중학생. 네. 네, 이제 대학교 들어갔고 고등학교 2학년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생 아이 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초중고 아이를 둔 부모는 이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새학기에 그렇죠.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빅데이터 언급을 봐도 새학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뭐 3월 하면 역시 이제 봄 계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2위부터는 이제 다 학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라든지 개학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상반기 얘기도 나오는 건 이제 상반기 이제 공채 취준생들에게는 그렇죠. 또 이 3월이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시기고요. 네. 또 이 모의고사 얘기가 또 나오는 건 이 고등학생은 또 3월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네. 이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의 처음 되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자기의 포지셔닝을 만드는 거라 상당히 긴장감을 느끼는 또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새학기 그러면 뭐 기쁨, 설렘 뭐 주로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 긍정, 부정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2014년과 18년 기준으로 잡아봤는데요. 2014년에는 긍정이 55%, 반면에 부정 45%로 긍정이 약간 높았는데 2018년은 긍정이 47% 그리고 부정이 53%로 허허. 이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감성이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새학기는 기대와 설렘이었는데 예. 지금의 새학기는 약간 걱정과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 그것도 긍정이 55, 부정이 45니까 긍정이 그렇게 높은 것도 높지도 아니었는데 않았어요. 네. 게다가 이제 역전됐다. 네. 4년 사이에. 네. 김춘석 본부장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예, 충분히 뭐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청소년 학생들에게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 작년에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2,0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국민 10명 중 7명이 청소년이 불행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불행하다. 예. 그랬더니 또 당사자들 20대나 30대들도 자기들도 스스로도 한 그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우리는 불행하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 요인을 봤더니 취업난, 뭐 집값 상승, 학력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작년에 뭐 남녀 갈등 또 이번에 최근에 뭐 기성세대와의 갈등도 있었죠. 뭐 이런 네.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난, 집 빈부격차, 학력 차별 이런 것들이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 그들한테도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된다. 그렇죠. 빅데이터에도 그런 게 드러나겠네요. 뭐 새학기 관련돼서 스트레스 유형을 살펴보면 1위가 역시 공부에 대한 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2위는 적응, 그리고 이제 3위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또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아무래도 네. 성적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제 4위에 이제 새학기 증후군, 그리고 알바, 수강 신청, 뭐 그리고 이제 개강 파티나 대인 관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대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점점점 해가 바뀌면서 높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아싸 인싸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표현이 올라오냐면 그럴싸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싸도 아니고 인싸가 아니면 그럴싸예요. 아하.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럴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 교육에 있어서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죠. 4위에 올라간 게 새학기 증후군. 네. 그래서 이건 뭐죠? 김준석 본부장. 뭐 우리 같은 직장인들로 치면은 월요병과 같은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자녀가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개학 후에 짜증이 늘었거나 또 감기에 자주 걸리면서 또 한 번 걸리면 오래 걸리는 그런 양상. 또 식사량이 줄기도 하고 두통이나 복통, 어지럼까지 호소하는 그런 또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예. 그 작년에 그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9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10명 중에 6명 학부모죠. 그 자녀가 새학기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고 그렇게 봐요. 그게 10명 중 6명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저희 아이가 요즘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평소보다 더 식사도 잘 못하고 또 뭐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서 긴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네.
빅데이터 상에도 새학기 증후군 나오죠? 일단 뭐 학교별로 보면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높은 건 초등학교에서 높게 올라옵니다. 초등학생들이 새학기 증후군이 다른 그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심하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학교를 제대로 입학하면서 부모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되고 또 사회 공포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분리불안 증상이 좀 나타나면서 네. 이 다른 뭐 학교보다 이 초등학교에서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정말 안 아픈데 아픈 척했는데 꾀병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파서 진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뿐 아니라 부모한테도 새학기 증후군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영어교육 전문 기업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에 7명이 그 3월 달이 되면 자녀와 유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10명 중 7이에요? 예. 뭐 거의 지금 과반 이상들을 다 지금 보이는데요. 예. 그 응답을 이제 복수 응답으로 받아봤더니 그 자녀의 그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 참 뭐 부모의 영원한 걱정일 수 있겠죠.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외에 그 새로운 선생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걱정거리, 그 자녀의 그 성적을 또 관리해야 되는 문제, 그 새로운 학부모와의 그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의 요인들이었던 거죠. 네. 옛날에는 그냥 놔둬도 그냥 다 알아서 컸는데 너무 또 관심들 많이 학부모가 가져서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엄마들의 역할이 크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학기가 되면 이 엄마들도 다른 엄마랑 좀 사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워킹맘들. 그렇죠. 워킹맘들은 어떤 그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일부러 막 안 받아주고 하는 그룹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또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끼리만 또 모이고 하다 보면 이런 학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워킹맘이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까지 좀 안 좋게 간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학기 되면 학용품, 교복 뭐 이런 쇼핑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새학기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쇼핑 아이템들, 뭐 꼭 쇼핑이 아니더라도 이제 관심 있어야 할 아이템들이 나오는데요. 역시 1위가 이제 교복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교복에 대한 처음 입는 그런 또 학생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방학 동안에 교복을 또 안 입었기 때문에 이런 교복에 대한 언급량이 제일 높았고 그리고 이제 2위는 이제 가방이 올라왔는데 가방 중에서도 좀 크로스백이 요새 좀 인기가 있는 걸로. 크로스백이 뭐죠?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어깨에서 반대쪽으로 매는. 네. 그래서 조금 좀 가벼운 가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위가 책, 그리고 이제 4위가 백팩이라고 해서 이제 매는 가방 우리가 많이 봤던 그게 4위고요. 어쨌든 이제 그 외에 이제 화장품류 그리고 신발류들이 특히 패션에 이제 많이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이번에 새학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교복이 또 논란이잖아요. 교복을 그렇죠. 자유로할 것이냐, 편한 교복으로 바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작년에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편한 교복에 대한 논의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그런 교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올해 1학기에 서울시 관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그 편한 교복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재밌는 결과를 보면 지금 이제 편한 교복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한 조사에 따르면은 그 학생들이 교복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디자인과 핏 요걸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확실히 멋을 부려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한 교복에 대한 논의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좀 해야 된다 싶긴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편한 교복, 활동하기 편한 쪽으로 가자.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디자인과 핏. 그러면 좀 상호 모순되는 것도 있네요. 빅데이터 상에서도 교복에 대해서 뭐 좋다, 뭐 그리고 작다, 이제 뭐 성장하면서 이제 작아지는 게 또 교복이니까요. 그러면서 또 불편하다, 또 예쁘다, 또 짧다, 얇다, 짜증나다, 답답하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키워드도 있지만 부정적인 키워드가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고요. 교복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다, 얇다 같은 이런 치마와 또
또 얇은 상의에 대한 활동성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지금 언급이 많았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교복이 불편하다라는 언급들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약간 티셔츠나 후드티 또 반바지 등으로 좀 대체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티셔츠나 후드티 같은 건데 아이들의 패션 감각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렇죠. 이걸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막상 또 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교복들은 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다들. 네, 그래서 사실 이 교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아이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우리 예전에 지금 한창 활동을 하는 이 연예인들, 뭐 차태현 씨나 문근영, 비, 김연아, 이종석, 뭐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이런 분들, 특히 BTS 같은 경우도 공통점이 다 교복 모델을 거쳤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최고 인기 끌을 때 교복 모델 하죠. 인기 전에 했습니다. 아, 좀 전에. 그래서 이제 뜨기 전에 이 교복 모델을 해야 뜬다라는 이런 공식이 우리 또 시사자켓 거쳐가야 또 방송주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 교복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네. 저희 집이 고등학교 근처인데요. 예. 그 아침에 등교 시간에 보면 이게 같은 학교 학생인가 싶을 정도예요. 교복을 입었는데도.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교복인데도 길이, 모양, 뭐 포인트 아이템 이것들이 각기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교복을 입어도 나름대로 그 개성을 부리는 거죠. 두 분은 아예 교복을 자율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번 주부터 모 기업이 아예 그 자율복장제 시작을 했거든요. 기업에서? 네. 그래서 이제 양복을 안 입고 예. 편한 복장, 원래는 그전엔 금요일만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이렇게 이 자율복장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뭔가 어떤 가두기보다는 좀 새로운 창의적인 시대에 맞는 거에 교복이나 이런 복장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자율화에 찬성하시네요. 네. 저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교복을 입어봤는데요. 참 향수가 좀 있죠. 그리고 중1 때까지만 입었어요? 예, 중1 중학교 2학년부터 자율화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나이가 대충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은 교복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는데, 근데 뭐 그 친구의 어떤 영화랄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느끼는, 그다음에 또 뭐 아침에 그 바쁠 때 옷에 대한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도 있다 싶어서 네. 저는 교복을 한번 좀 입어보고 싶은 욕심이 그래요.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새학기 시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스트레스가 많다, 부정 감성이 많다. 이건 뭔가 우리 교육 시스템,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단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발견이 됐는데요. 예.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 이쪽에는 그 국가 경쟁력을 매년 발표를 하죠. 그렇죠. 1989년도부터 그 중에 하나 이제 교육 경쟁력에 관한 지표가 있습니다. 예. 2017년에는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최근 우리나라 결과를 보니까 5년 동안 국가 경쟁력도 그렇고 교육 경쟁력도 그렇고 모두 하락 추세예요. 하락이에요. 예. 그런데 다만 그 국가 경쟁력은 이제 그 2016년에 그다음에 2017년에 29위로 이제 동일했는데 예. 교육 경쟁력은 2016년에 33위, 2017년에 37위 낮으면서도 더 떨어진 거죠. 국가 경쟁력보다 교육 경쟁력이 더 낮고 또 떨어지고 있다. 예,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인을 봤더니 25세에서 34대 고등교육 이수율이나 중등학교 취업률 이것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중등학교 취학률. 네, 취학률 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 대학 진학률이 우리가 제일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그 지표들이 뭐가 있냐면 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그렇죠. 고등교육 여성 졸업자 비율,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예,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정성 평가들인데 이제 그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들인데 예. 교육 제도, 그다음에 경영과 맞춤형 어떤 그런 교육, 그다음에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집니다. 네. 교육 제도나 경영교육 언어 능력 이런 그 교육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 이 점이 더 좀 문제다 싶거든요. 뭐 우리 교육제도 문제 많다. 이거 뭐 워낙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바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이냐. 이것도 의미 있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그 아주 좀 뜨겁게 그 논란이 됐던 그 대입제도 공론화, 이 과정에 참여했던 512명의 그 시민참여단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던 겁니다. 예.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해서 뭐가 이제 우선 돼야 되느냐.
그 대입제도를 개선을 하자. 24.9%로 가장 높았어요. 그다음에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좀 강화하자. 12%. 예. 공교육의 정상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전형 확대나 그 특목고는 좀 폐지하자. 예. 기회의 그 형평성을 이야기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인성교육 강화, 서열화 해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예. 뭐 종합해 보면은 그 제도 개선, 공정성이나 형평성 강화, 그다음에 공공성 확대. 그다음에 그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예. 교육 제도를 좀 도입하자. 예. 이런 그 요구들로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최재원 이사가 교육부의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이 되셨다면서요? 아, 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데이터로 보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다 진학인데 그것도 진학은 취업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인류 대학을 나와도 지금 인류 기업에 취직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뭔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좀 새로운 목표와 그럼요.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냥 싶은 거죠. 진학만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학교다. 이건 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학교 네. 안에서 참된 공동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우선 근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학기를 맞아서 새학기 또 우리 교육 이야기까지 나눠봤네요.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